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랜만에 업로드입니다. 네, 항상 요즘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마다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너무 지키지 못하는 날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더 열심히 읽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꿈 제작자 정기 총회에서 노쇼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꿈 제작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야스누즈 오트라는 테이블 가운데 있는 호추통을 집으면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달러구트에게 말을 걸었다. 달러구트, 그렇지 않아도 가게에 한번 찾아갈까 했었어요. 오트라, 무슨 일로? 용건이 있다면 사람을 보낼게요. 당신은 1년 내내 아주 바쁘니까. 아니에요. 바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살만해요. 아시잖아요. 요즘엔 1년에 몇 개 안 만들어요. 자꾸 긴 꿈들만 만들다 보니. 그래서 말인데, 저는 언제 당신의 가게와 계약하게 해주실 거죠? 글쎄요. 단가가 좀 안 맞아서요. 조금 부담스럽달까. 오트라 씨는 늘 선금을 원하니까요. 달러구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연하죠. 저런 예쁜 코트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그랬다간 이미 다 팔리고 없을걸요. 오트라는 옷걸이에 걸어놓은 롱코트를 곁눈질하고는 블라우스에 반짝이는 크리스탈 브로치를 손으로 한번 쓱 쓸어내렸다. 그럼 다음번에라도 짧은 길이의 신제품을 달러구트의 가게에서 출시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정도라면 괜찮겠죠? 저야 고맙죠. 오트라는 달러구트와 페니에게 눈을 찡긋하고는 자신의 접시에 후추를 왕창 뿌렸다. 그리고는 니콜라스가 준비한 비싸 보이는 와인을 잔에 가득 따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맨 처음에 이곳에 그 니콜라스의 산장에 이 꿈 제작자들이 들어올 때 눈처럼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젓갈색 머리를 곱게 늘어뜨린 여자와 좌우 비대칭의 숏컷 헤어에 발목까지 오는 멋진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함께 들어왔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 맨 처음 부분, 앞부분에 눈처럼 하얀 피부, 아름다운 젓갈색 머리를 곱게 늘어뜨린 그 여자는 와와 슬립랜드이고요. 그리고 비대칭의 그 좌우 비대칭의 쇼컷 헤어에 멋진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는 지금 제가 읽은 야스누즈 오트라인데 꿈 제작자라고 해서 모두들 정말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꿈에서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꿈을 만드는 건 아닌가 봐요. 이 야스누즈 오트라는 외모도 좌우 비대칭의 쇼컷 헤어 굉장히 좀 뭐랄까 딱 봤을 때 인상 깊죠. 그리고 뭔가 따뜻한 인상보다는 좀 세 보이는 그런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선금을 꼭 반드시 받는데 그 이유가 본인의 마음에 드는 예쁜 코트를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예쁜 코트나 브로치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옷들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 꿈을 팔고 나서는 후불이 아니라 바로바로 선금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디나 이렇게 직업을 선택했을 때 돈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트라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니콜라스는 아직도 오지 않은 참석자들의 빈자리 수를 헤아렸다. 오늘 반초는 안 오나? 일밖에 모르는 녀석. 또 어디 박혀서 돈도 안 되는 일이나 벌이고 있겠지. 아니면 산짐승들 밥 주느라 시간 약속도 잊어버리고. 니콜라스의 뒷말은 개들이 짖는 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런, 역시 양반은 못 되는군. 니콜라스가 혀를 끌끌 찼다. 늑대만큼 커다란 개들을 이끌고 나타난 젊은 남자가 젖은 신발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개들이 그의 푹 젖은 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산속은 겨울이 빨리 와요. 날씨가 벌써 한겨울처럼 추워져서요. 월동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땔감도 마련하고 이 녀석들 잠자리도 다시 고쳐놓고요. 순박한 인상의 그는 빛바랜 누빔 점퍼를 벗어다가 옷걸이에 걸고 문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반초, 여기 난로 쪽으로 좀 더 당겨 앉게. 감기에 걸리겠어. 달러구트가 그를 살뜰히 챙겼다. 페니는 좀처럼 만날 일이 없는 제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그들을 관찰하느라 눈이 바빴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반초와 마주치자 페니는 어색함에 웃어넘기려고 했으나 의외로 반초가 먼저 살갑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달러구트님과 오셨나 보군요. 가게에도 가끔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저는 돌보는 동물들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산을 떠나지 않거든요. 제 인사를 하죠. 제 이름은 애니모라 반초. 저는 동물들이 꾸는 꿈을 만들어요. 꿈 백화점의 4층에 납품하고 있어요. 스피도 씨에게 늘 신세를 지고 있죠. 페니는 정중한 그의 말투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러구트님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페니라고 합니다. 제작자님 덕분에 귀여운 손님들이 가게에 많이 와요.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만큼 극적이거나 섬세하지 못해서 취급하는 가게가 드물었다. 하지만 달러구트는 반초의 꿈을 매번 대량으로 들여오곤 했다. 페니는 달러구트가 애니모라 반초의 됨됨이를 높이 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초는 개들과 꼭 말이 통하기라도 하는 듯 연신 개들이 그르렁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감사히 먹겠다는 표시로 니콜라스를 향해 고개를 꾸벅 하더니 조용히 살코기의 양념이 안 된 부분을 잘라 개들에게 먼저 주었다. 그러고는 나이프를 헝겊대기 같은 낡은 밑도리에 쓱쓱 닦았다. 니콜라스는 그런 반초의 모습을 보고 혀를 쯧쯧 쳤다. 아무리 돈을 밝히면 안 된다지만 말이야.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옷도 좀 사 입어야지. 늘 그렇게 헌 옷만 입고 다니고. 그렇게 쪼들려서야 어디 좋은 꿈을 만들 수 있겠어? 꿈은 현실에 없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꿈과 환상,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지. 그렇게 쪼들리면서 사는데 환상적인 꿈을 만들 수 있겠냐는 말이야. 니콜라스가 못마땅한 듯 궁시렁거렸다. 저는 괜찮아요. 필요한 건 산에 다 있고 얘네랑 있으면 심심할 틈도 없거든요. 돈 쓸 일이라고는 통 없죠. 이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반초는 정말로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다른 꿈 제작자들은 귀티가 철철 나는데 애니모라 반초는 그에 비해 행색이 초라하긴 했다. 그 후로도 한바탕 이어진 그들의 잡담 행렬은 유리창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에 멈추었다. 뭔가 반짝거리는 것들의 무더기가 유리창에 일제히 몸통 박치기를 해대고 있었다. 녀석들이 왔군. 니콜라스가 부엌에난 창문을 밀어서 열자 은빛 날개를 퍼덕이며 작은 형체들이 날아들어왔다. 레프라운 요정들이었다. 10명 남짓한 요정의 무리는 의자에 앉는 대신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인 빵바구니 주변에 날개를 접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니콜라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잘게 잘라줄 순 없나요? 레프라운 요정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뚱뚱한 요정 하나가 유리알처럼 쨍그랑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빵 조각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건방지긴.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라고 했지. 일할 땐 일하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어차피 크리스마스 때 말고는 일도 안 하잖아, 니콜라스. 아가넵 코코가 호호 웃으며 말했다. 크리스마스까지 어린애들 취향을 전부 알아내서 꿈을 만들어 놓으려면 1년 내내 바삐 움직여야 한다고. 애들 취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아? 산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노는 줄로만 알지? 니콜라스가 발끈했다. 자, 니콜라스,
일단 다 모인 것 같으니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달러구트가 재촉했다. 아직 킥슬럼버가 오지 않았잖아. 길이 험해서 그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기다려주는 게 어떻겠나. 퀵슬럼버는 오늘 못 올 거예요. 우아하게 빵에 허니버터를 바르던 와와 슬립랜드가 말했다. 꿈 제작에 쓸 자료 때문에 캄니크 절벽에 답사를 하러 갔거든요. 감리크 절벽까지 갔다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먼. 니콜라스가 아쉬워했다. 와와,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 야스누즈 오트라가 별뜻 없이 물었다. 뭐, 그야 퀵슬럼버의 팬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절벽에 있는 그를 찍은 사진이 SNS에 있더라고요. 얼굴이 살짝 붉어진 와와 슬립랜드가 얼버무렸다. 그나저나 도제님은 올해도 안 오시네요. 도제는 이런 데 나온 적이 거의 없는걸. 어디 가서 수련이나 하고 있겠지. 자, 그럼 회의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 니콜라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보자. 다들 지난달에 노쇼로 인한 손해가 얼마였는지부터 들어볼까? 원래 받아야 할 수익의 15% 정도를 못 받았죠. 저희가 계약할 때 노쇼로 인해서 안 팔린 건 대금을 못 받는다고 이미 명시를 해놓았으니까요. 레프라운 요정의 우두머리가 치즈 조각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요정들은 치즈 조각 하나에 5명이 달라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사실 여기 있는 다른 유명한 꿈 제작자님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 않아요? 꿈 백화점의 1층에 있는 상품들은 금방금방 팔리잖아요. 우리같이 만만한 제작자들만 불쌍하죠. 분홍색 퍼프 블라우스를 입은 요정이 볼멘 소리를 냈다. 모르는 소리. 내 태몽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달러구트, 그때 자네에게 맡겼던 태몽이 결국 어떻게 됐었는지 요 꼬맹이들에게 말해줘. 아가네 코코가 반박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부가 2주가 지나도록 태몽을 찾아가지 않았지. 달러구트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서 부부의 친한 친구나 양쪽 부모님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그들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아내 쪽 가장 친한 친구의 친동생에게 태몽을 주었었지. 친구 동생은 미혼에다가 부부를 본 적도 없는데 태몽을 꿔서 적잖이 당황했을 걸세. 나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전달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코코님은 부자잖아요. 우리 같은 영세한 제작자들은 피해가 막심하다고요. 우두머리 요정이 금시계를 차고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게 홍보를 잘했어야지. 니콜라스가 말했다. 우리 산타클로스들은 일찍 안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올 거라고 옛날 옛적부터 소문을 내놨다고. 마케팅의 기본은 스토리텔링이야.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에 껌뻑 죽는다고. 자고 있으면 몰래 선물을 놔두고 간다는 이야기는 참 어느 조상님이 지어내셨는지 아주 탁월하단 말이지.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거짓말해놓는 바람에 애꿎은 부모들만 머리맡에 선물 놔두느라 바쁘지. 그리고 쓸데없이 양말 얘기는 왜 지어낸 거야? 다들 냄새나는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자잖아. 아가넵 코코가 니콜라스에게 면박을 줬다. 아무래도 그녀는 어린 아이들과 부모에 관한 얘기에는 민감한 듯했다. 내가 거짓말한 게 어디 있어. 자면 선물 주는 게 맞긴 하잖아. 선물이 변신 자동차가 아니라 좋은 꿈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양말은 녹틸루카들한테 수면 양말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 발목이 길쭉해서 뭘 담아놓고 손잡이로 들기에도 좋거든. 쭉쭉 잘 늘어나기도 하고 말이야. 니콜라스는 이야기가 구질구질하게 흘러가자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무튼 본론으로 말하자면 난 판매업자들 측에서 노쇼 요금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네. 갑자기 화살이 달러구트에게로 향했다. 페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러구트를 봤다. 니콜라스,
판매업자라고 나 하나뿐인 자리에서 갑자기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네만. 그는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쳤다. 요금 부담에 대해서 논의하려거든 거리의 모든 판매업자를 불러놓고 밤샘 토론을 벌여야 할 것세. 그보다 이 자리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나? 달러구트가 솜씨 좋게 곤란한 이야기를 차단했다. 맞아요. 제작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판매업자들에게 노쇼 요금을 부담하라는 건 일종의 횡포예요. 제작자와 판매자는 단순히 이익을 떠나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와와 슬립랜드가 달러구트를 옹호했다. 그렇다면 노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들? 나는 아무래도 한철 장사다 보니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네. 니콜라스가 궁금해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복잡한 개인 사정과 국가적 행사 따위와 연관되어 있죠. 래퍼라운 요정 중 가장 똘똘해 보이는 요정이 대답했다. 페니는 그들의 목소리가 몸집에 비해 아주 크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들은 앙증맞은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심란한 개인사가 있으면 그날은 동틀 때까지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개인사 외에 예를 들어 유럽에서 월드컵을 치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월드컵에 대해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는 제작자는 이 자리에 없다고 믿고 싶군요. 요정이 거만하게 말했다. 자, 그럼 아시아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경기를 챙겨보느라 밤을 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문제는 이런 범국가적인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중계를 해주는 채널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래프라운 요정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빠삭한 것 같았다. 그렇군. 거기 젊은 친구도 뭔가 아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니콜라스가 갑작스럽게 페니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페니는 가까스로 모테일에게 잠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제 생각에는 시험 기간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한국의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들은 다들 일제히 시험 기간에 돌입하거든요. 그럴 때면 학생 손님들이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 치기 직전 하루 이틀만 그렇거든요. 벼락치기 하는 건 어딜 가나 똑같나 봐요. 그것도 일리가 있군. 그렇다면 막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막심은 또박또박 얘기하고 있는 페니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니콜라스가 갑자기 지목하자 사례가 들려서 한참을 캑캑거렸다. 그는 겨우 진정하고 목소리를 근엄하게 깔고 말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피해가 없어요. 다른 분들의 꿈은 손님들이 미리 예약해 놓는다지만 저는 손님들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막심이 부끄러워했다. 달러구트님이 직접 팔아주시는 물량뿐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노쇼가 생길 일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 편히 식사만 했군. 니콜라스가 말하자 사람들이 깔깔 웃었다. 페니는 막심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고 의외의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애니모라, 당신은 어때요? 피해가 크지 않나요? 아가넵 코코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애니모라 반초는 자신은 잘 먹지도 않고 데려온 개들을 보살피거나 레프라운 요정들에게 식빵과 고기를 잘게 잘라주고 있었다. 확실히 이 동물들이 꾸는 꿈을 만드시는 분이라 그런지 이 애니모라 반초는 정말 성품이 따뜻하고 그 세상의 어떤 가치, 돈 이런 것들에 굉장히 초월한 분인 것 같아요. 저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음, 너무 잘, 아주 제가 마시기에 편안한 온도로 잘 식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린 그 차는요, 히비스커스입니다. 이거 친구가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선물해 줬는데요. 이 피라미드 모양의 이 티백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잎들이 가득해요. 근데도 너무 달지만은 않아서 제가 마시기가 좀 편안합니다. 너무 가양이 많이 되어 있거나 너무 단 그 차는 사실 좀 오랫동안 우리면서 여러 차례 우리면서 마시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입이 너무 달아지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달콤한 디저트를 꼭 곁들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차가 너무 달아버리면 이 티푸드를 같이 곁들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제 티푸드는요. 이렇게 지금 모양이 너무 이상하다. 원래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조금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네요. 이 티푸드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아래에서 하는 그 베이커리에서 샀고 이거는 구워지는 시간에 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블루베리 잼이 들어가 있는 블루베리 콤포트가 들어가 있는 블루베리 크림치즈 파이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너무 달지 않고 안에 있는 크림치즈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겉에가 바삭한데 식어서 지금은 좀 눅눅한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거 자르면서 제가 한 입 먹어가지고 지금 사실 되게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네. 이 찻잔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서둘러서 좀 많이 마셨습니다. 이 찻잔이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찻잔의 매력은 제가 옆면을, 측면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와, 너무 예쁘죠? 이 아래 찻잔 발 좀 보세요. 그 발레리나의 치마 같기도 하고 신데렐라가 타고 다니는 마차 같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사실 저는 아이보리, 뽀얀 크림빛이 나는 그런 그 찻잔을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회색빛을 띠는 그런 화이트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이 찻잔 발굽이 예쁘고 그리고 이 분홍색은 분홍색인데 굉장히 여린, 거의 그냥 보면은 색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냥 같은 미색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아야지 이 핑크빛의 띠가 둘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회색빛을 띠는 그 화이트 계열인데 그림이 너무 예뻐서 이 색상이 너무 예쁘고 이 레이스 모양의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래요. 너무 신기하죠. 이 레이스 모양의 너무 아름다운 쉐입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제가 저요! 하고 선점을 했습니다. 이 빈티지 앤틱 찻잔 모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누가 빨리 1을 외치느냐 눈치 게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놓치고 계속 아른거리는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야 됩니다. 이 제목 이름이 빅토리아거든요. 빅토리아라고 써 있는데 얘가 아마 바바리안가? 이 앤틱들이 다 그 찻잔이 이름이 다 있잖아요. 바바리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굉장히 아끼는 좋아하는 찻잔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더 이상 짐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제가 사지 않았던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두기만 하고 사지 않고 고민하고 있었던 앤틱 찻잔이 있는데 그새 또 제일 좋은 A급, A 플러스급은 누가 사가셨나 봐요. 그래서 솔드아웃이 바로 됐더라고요. 이 앤틱 찻잔들은 거의 한 점씩, 두 점씩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생각했죠.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옷이나 화장품이나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앤틱 찻잔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놓치고 후회하기 전에 사자 이런 또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 찻잔은 진짜 못 끊겠어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게 저한테 주는 그 행복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이 티타임이 가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차를 마실까? 그리고 어떤 찻잔을 마실까? 이렇게 그릇장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샀지. 이게 나에게 처음 왔던 찻잔이지. 이건 내가 해외 직구를 처음 했었지. 그래 내가 한때는 이 밀크 글라스에 빠져 있었지. 그래 내가 옛날에 로얄 덜튼에 빠져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와 그리고 그 어떤 쉐입이 가지는 제가 민튼의 그 물결 무늬
스월 쉐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그때그때 빠졌던 어떤 패턴들이 또 있잖아요. 아마 지금 앤틱 찻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한때 그 사람이 빠지는 그런 패턴이나 아니면 그 도자기 회사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가. 그래서 저만의 그 히스토리를 가진 그릇장을 보면서 저만 아는 거죠. 저희 남편이나 아이는 뭐 맨날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뭐가 달라? 뭐가 예뻐? 이거 있던 거 아니야? 맨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말도 맞아요. 제가 항상 비슷한 것만 사기는 사요. 그 사람의 그게 취향이니까. 저도 좀 나도 좀 다른 걸 사볼까? 잘 안 사게 돼요. 늘 제가 좋아하는 이 유럽, 독일 이런 쪽의 그 것들을 사게 되지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느낌 뭐가 있을까? 아라비안 핀란드랄지 뭐 아달라랄지 그런 느낌은 이달란가요? 아달라? 갑자기 헛갈리네. 그런 느낌의 어떤 심플하면서 굉장히 모던한 그런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저만의 히스토리가 담긴 그 그릇장을 보면서 어떤 차를 마실까 그리고 물을 끓이고 또 티팟을 데우고 한 이런 일련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힐링 타임이고 그 명상을 저는 따로 하지 않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루에 반드시 짧게든 길게든 자기만의 그 명상 시간을, 훈련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명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따로 명상을 하지는 않지만, 이 티타임이, 티를 고르고 티잔을 고르는 그 시간부터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차가운 음료가 아니라 따뜻한 차를 마실 때는 사람이 당연히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뜨거우니까 서둘러 마시지도 못하고 또 이 차가 내 입에 맞는 온도로 좀 식을 동안은 다른 걸 하게 됩니다. 뭐 다이어리를 쓴다던가 아니면 그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디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날 할 일들을 하나하나 목록을 좀 정리하면서 시간대별로 준비를 좀 해본다거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맛있게 먹은, 맛있게 마신 티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럼 친구들이 그래요. 나 진짜 차 맛은 모르겠다. 내가 좀 알고 마시면 좋은데 그냥 차는 다 맹물 같아서 도대체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저도 그래요. 나도 그래. 나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야.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게 제일 좋은 차고 그리고 커피가 아닌 차가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 그 차분함과 그 행복감을 그 아늑함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걸 마신 친구들, 뭐 사람들이 그 차 너무 맛있었다. 네가 왜 차를 즐기는지 알겠어. 이런 말을 하면 그때 그 행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좋으면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같이 즐기고 싶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진선규 씨가 달리기를 유해진 선배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달리기를 통해서 고질병이었던 디스크가 고쳐졌다. 이런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 그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가든 달리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좋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저에게는 이 차 마시는 행위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진성규 씨의 달리기, 나의 차 마시는 행위. 이것이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꾸 남에게 권하게 되는. 엊그제 제가 만난 친구가 그래요. 언니가 왜 그렇게 차 마시는 게 좋아? 차 마셔봐 라고 권했는지 알겠다. 내가 요즘에 아침마다 무슨 차 마실까 하면서 찻잔을 고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누구누구야 차는 그 차를 고를 때부터 티타임 시작이야. 그랬더니 언니 맞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마시는 시간이 티타임이 아니라 고르는 시간부터 차 마시러 가는 그 시간부터가 티타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명상의 시간 그게 굳이 정말 정자세를 하고 앉아서 조용한 음악을 틀고 하는 명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습관이라고 하니까
가져보죠, 뭐 우리도. 네. 그래서 제가 이 반초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차를 마시게 돼가지고, 그쵸? 이럴 때 참 행복합니다. 제가 차 좋아하는 거 아니까 친구들이, 동생들이, 뭐 언니들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아니면 뭐 좀 좋은 카페 갔을 때, 너 생각나서 샀어. 이러고서 차를 이렇게 건네주면 너무 행복해요. 네. 제가 발렌타인데이 한정으로 나온 또 특별 그 티를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스티븐 스미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티 메이커 팀이래요. 저는 티 메이커 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티를 좋아하긴 하지만 무지랭이에요. 잘 몰라요. 그냥 좋아서 마시는 거 마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스티븐 스미스라는 그 티 메이커 분이 만든 티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근데 차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히비스커스가 또 여자한테 좋잖아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 티박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생이 아예 그냥 티박스 채로 선물을 줬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릴게요. 건강에도 좋으니까 티는 자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꿈을 만드는 그 반초님의 모습을 아가네 코코가 보고 있었고요. 페니는 혼잣말로 반초님은 정말 다정하시네요. 하고 중얼거렸다. 막심은 갑자기 빵이 담긴 바구니를 자기 쪽으로 옮겨서 열심히 조각내기 시작했다. 저도 괜찮아요. 동물들이야 워낙 많이 자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동물들한테는 자는 걸 미룰 만큼 재미있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애니모라 반초는 노쇼 때문에 힘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쵸. 강아지들, 개들이 원래 굉장히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노쇼를 하는 개들은 없나 봐요. 애니모라 반초가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덜미가 검은 개는 반초의 발등에 얼굴을 기대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자고 있었다. 맞아요! 똘똘한 레프라운 요정이 갑자기 소리치는 바람에 페니는 깜짝 놀랐다. 반초 씨의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사람들은 자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잠들지 않는 거예요. 똘똘한 레프라운 요정이 접시 위를 빙그르르 날았다. 게임을 하느라 안 자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보느라 늦게 자는 사람들, 애인과 통화를 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모두들 당장 즐거운 일을 하느라 자는 걸 미루는 거잖아요? 요정은 반짝이는 날개를 잡고 니콜라스의 어깨 위에 앉았다. 니콜라스는 귀찮은 기색을 하면서도 요정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야스누주 오트라가 요정의 말에 동의했다. 그 말이 맞아요. 당장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억지로 잠을 참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들의 노쇼는 일시적이죠.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것들은 자처해서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정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자 기분 좋게 빵을 먹었다. 막심, 빵을 먹기 좋게 잘라줘야지 이렇게 가루가 되도록 부셔서 주면 어떡해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분홍색 퍼프 블라우스를 입은 요정이 핀잔을 주자 막심의 얼굴이 또 빨개졌다. 어떻게 하면 딴짓 안 하고 제 시간에 잠들게 할 수 있을까? 니콜라스가 골똘히 생각했다. 달러구트가 가지고 있는 숙면 캔디로 어떻게 할 수 없나? 달러구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미 잠든 사람을 더 깊이 잠들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다네. 아니면 노쇼에서 생긴 손해만큼 이익을 다른 데서 창출하는 건 어때요? 원한다면 우리의 노하우를 조금 나눠줄 수 있어요. 우두머리 요정은 무언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으스대며 말했다. 어떻게 다른 이익을 얻죠? 페니가 궁금해했다. 그녀는 처음 층별 견학을 했을 때 모그베리가 야가 빠진 레프라운 요정들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분명히 모그베리는 레프라운 요정들이 꿈값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야비한 수를 쓴다고 얘기했었다. 우리가 어떻게 중심가로 상점을 확장 이전했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기분이 좋으니 특별히 말씀드리죠. 우두머리 요정이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하늘을 나는 꿈을 100명의 손님에게 팔면 그 중에 60명 정도로부터 꿈값을 회수할 수 있어요. 보통 그때 받을 수 있는 꿈값은 해방감이나 신기함이죠. 하지만 아쉬움이나 상실감도 적지 않아요. 꿈에서는 하늘을 날 수 있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감정들은 별로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지요. 우두머리 요정은 똘똘해 보이는 요정이 대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옆으로 비껴섰다.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하늘을 나는 꿈보다 꼼짝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옴짝달싹 못하는 꿈. 그러니까 달리려고 하는데 발이 납덩이처럼 무겁거나 괴롭히는 녀석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은데 몸이 너무 느리거나 하는 꿈 말이죠. 이런 꿈을 꾸게 했을 때 꿈값으로 해방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자면서 답답했는데 깨자마자 몸이 가뿐하니까요. 그는 조그만 계산기를 꺼내어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것 보세요. 이익이 이만큼이나 차이 난다고요. 이 정도면 노쇼로 입은 손해 정도는 가뿐히 뒤집을 수 있죠. 요정이 사람들에게 계산기를 보여주며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요정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뜻미지근하자 적잖이 당황했다. 다들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우리 사업이 괜히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막심. 막심의 악몽도 우리와 컬래버레이션 하지 않을래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무서운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꿈을 만들면 히트를 할 거예요. 한창 쫓기다가 잡히기 직전에 깨게 하는 거예요. 꿈값이 짭짤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요정이 막심의 널따란 어깨에 앉아 그를 구슬렸다. 난 그런 유치한 장난질은 하지 않아요. 막심이 요정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하하, 모그베리의 말이 맞았군. 달러구트가 차갑게 웃었다. 레프라운 요정들이 상품명과 다른 꿈들을 섞어서 보낸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거였어. 달러구트가 아주 점잖게 화를 냈다. 그런 식으로 꿈을 섞어서 보내서 손님들을 테스트하다니. 우리 가게를 뭘로 보고. 그가 언성을 하나도 높이지 않았음에도 머리끝까지 화났다는 것이 그대로 전해졌다. 죄송해요. 우두머리 요정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과했다. 한 번만 더 그런 얍삽한 수를 쓰다가 발각되면 계약을 파기하겠네. 달러구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달러구트의 말이 맞아요. 그런 꼼수가 있다는 것쯤은 다들 진작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야스누즈 오트라가 한 모금 남은 와인을 쭉 들이키고 잔을 내려놓았다. 자, 이제 도움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다들 바쁘신 몸인데. 그래서 달러구트의 결론은 뭐죠? 달러구트는 셔츠 깃을 매만지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다들 이 늙은 판매자의 말을 고깝게 듣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난 그저 이 현상을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을 뿐이니까요. 저 친구는 항상 서론이 길다니까. 니콜라스가 닥달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아까 반초 그리고 레프라운 요정들이 얘기했었지요. 사람들은 자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하느라 잠들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달러구트가 너무나 쉬운 얘기라는 듯 웃었다. 레프라운 요정들은 정자세로 앉아 그의 얘기를 얌전히 들었다. 그런 재미나는 것들보다 더 즐거운 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닐까요? 난 우리 제작자분들께서 그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는 줄로 믿고 있소만.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유쾌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꿈을 많이 만들기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우리가 한 방 먹었구만. 니콜라스가 호탕하게 웃었다. 그 정도로 예의 없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속뜻은 그렇소. 인정하지. 달러구트가 능청스럽게 말했다. 레프라운 요정들은 달러구트 말이 다 맞다며 자기네들끼리 손뼉을 쳤다. 조금 허무하긴 하지만 얼추 회의 내용은 마무리된 것 같군요. 그럼 우리 건배하고 남은 식사를 즐길까요? 오트라가 잔을 들어 올렸다. 좋아요. 모두 잔을 높게 들어